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백악관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충돌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야기한 내용 바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걸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란 관련 연설을 한다면 좀 낙관적인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종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든가 예. 이란 측으로부터 계속 좋은 소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밝은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상당한 진전이 있어왔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아마도 좀 국민들한테는 좀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좀 반전 여론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전쟁이 곧 끝난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교전 벌이고 바로 이런 메시지를 내놓게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을 할지는 모릅니다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휴전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는 시점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협상 국면으로 지금 이제 접어드는 단계라고 봤을 때 이란 측으로도 어떤 압박성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이란 측에게 만약에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면 이란 측 책임이라는 식으로도 넘길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욱 위원께서는 어떤 발언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또 중동 전쟁 이외에도 지금 미국에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타 바이러스 이슈 같은 것들도 사실 그 코로나를 겪은 트럼프한테는 뭔가 좀 미리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세 정책에 관해서 이제 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이제 법원 판결 난 거에 대해서 상고하는 거 이런 내용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이제 중동 전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은요. 지금 이 맥락이 미국 구축함 세 척이 공격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무사히 지나간 그런 모습이 나온 이후에 나오는 얘기일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자 우리 미국 해상 교통로 보호 잘하고 있다. 자, 이 메시지 볼 겁니다. 절대로 호르무즈 이란이 장악한 게 아니다. 통제하는 게 아니다. 이 메시지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해협 개방을 하기 위한 이 작전들 일시 지금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프로젝트 프리덤에 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협상 때문에 재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란에게 압박 메시지를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미군에게 그다음 피해가 없지만 자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이런 작전들 진행을 하고 하지만 전쟁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이란에 관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휴전의 틀을 깨진 않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 보내고 그다음에 국내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 좀 이렇게 종전이 당장 되진 않겠습니다만 휴전을 유지하고 다만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세게 때릴 수 있다. 아마 이런 메시지들이 같이 섞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에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현장 화면은 저희가 단독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나무호가 두바이 항해 접안을 완료한 모습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자 나무호.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폭발 사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HMM 나무호가 사실 양욱 위원님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 폭발 사건이 처음 일어나고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인을 하게 되고 두바이 항에 도착을 한 건데 저희가 화면을 좀 입수했거든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하시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너무 관련된 정보들이 정확한 게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까요. 예. 이 배가 운항 중에 공격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박을 하고 있다가 받은 건지 뭐 지금 심지어 이것이 공격인지 뭐 혹은 내부 화재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이런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손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 전문가가 잘 봐야 될 겁니다. 이 손상 양상이 외부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뭐 일부에서는 뭐 배 파공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군사 공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파공이 없어도 충분히 화재나 이런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관실에 화재가 났는데 그럼 외부 충격으로 기관실 화재가 날 수도 있냐?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하는 드론이 정박해 있는 배 위쪽에 만약에 떨어져서 그 불똥 같은 게 퓨널 그 연도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와서 엔진에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더 골치 아픈 것이 그럼 이거 이란이 한 게 맞냐? 자, 그럼 이란이 했더라도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한 것이냐 혹은 이란이 한국말을 겨눠서 한 것이냐. 자, 어느 거에 따라서 셈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법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둘째 치고 자, 일단 뭐 국적이야 파나마 국적이라지만 어쨌거나 우리 국민, 우리 선원이 탄 우리 그 선사들이 운용하는 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거 전쟁 시작된 지가 이제 2달하고도 일주일 지났는데 그럼 어쨌거나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 행동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갑갑한 거죠. 무슨 뭐 K방산이 뭐 전 세계에 팔리는 뭐 이번 중동 전쟁으로 뭐가 잘 되네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우리 선원들 지키기 위해서 과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정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나무호가 사고 해역에서 예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에 두바이 항구에 예인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수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고요. 이 선박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 선박 폭발과 화재의 원인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외부의 이제 선원 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외부의 충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발화에 의한 사고인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뭐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 되죠. 직접 이제 전문가분들이 가시니까요. 근데 외부의 어떤 충격이라고 한다면 뭐 수중 드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뢰 거기에 있던 뭐 기뢰 같은 것들이 좀 원거리에서 폭발을 해서 그것이 어떤 진동이 일어나면서 기관실에 어떤 화재가 나지 않았을까. 대신 뭐 구멍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전문가분들 이제 소방 전문가분들 뭐 해양수산분들 가서 조사를 하니까요. 어떤 분명히 그 이제 원인은 나올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격에 의한 이란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란은 계속해서 아랍에미리트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자신들이 소행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분명히 심증은 이란이 한 것으로 이제 밝혀진다 하더라도 고의적이든 아니면은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어떤 파편에 의한 것이든 어떤 뭐 기뢰든 어떤 간에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것을 이제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데는 또 상당한 또 어떤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우리 시간으로 5월 4일이었습니다. 4일 오후 8시 40분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동 중이던 우리나라 해운사 HMM의 나우루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인가 어쨌든 화재가 있었고 폭발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화면이 단독으로 좀 들어와서 보내드렸습니다. 외부 요인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원인을 조사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들어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얼마 전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직전에
어떤 일종의 군사적인 교전이 또 있었단 말이죠.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기는 하셨는데 지금 본격 협상 국면으로 가는 듯 했는데 다시 교전을 또 했단 말이죠. 결정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밝히기를 이란과 어떤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협상으로 간다 하면서 일시 중단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프로젝트 프리덤이었죠. 이게 근데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죠. 사전 조율이 없었다. 또 미국 측에서는 사전 조율했다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프리덤에서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정보도 제공해야 되지만 항공기가 이제 100여 대가 동원되면서 유사시에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대응하는 조치가 있겠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라든가 자신의 영공을 미국 전투기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얘기를 했었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과 일단 사우디 간의 어떤 일종의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또 사우디와 미국 간 다시 이게 조율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공군기지도 이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영공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프로젝트 프리덤 같은 경우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구축함 3척이 이제 호르무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란 측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것을 일단 막아낸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또 보복으로서 이제 게슌섬이라든가 반다르 아바스 같은 우리로 치면은 주 수출입 항이면서도 이제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해와 부산을 합친 정도의 위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공격을 이제 가해서 미국은 정당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저는 그 전에 프로젝트 프리덤이 됐을 때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엄청난 공격을 가했죠. 이제 본인들 소행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회색지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방인데요. 미국이 제대로 이제 막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다툰 보복의 차원에서 이란을 좀 공격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휴전은 유지하면서 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식으로 줄타기하면서 좀 공격을 가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발적 충돌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험을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을 나름 통제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위험을 왜 감수할 거냐? 결국은 양쪽 다 지금 이 협상에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정말 정치에 중요해요. 미국은 중간 선거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은 사실 협상장 나가는 것 자체가 패배로 비춰질 위험이 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구축함 3척을 보냅니다. 그 뭐냐면 야, 우리 이란 허락 받지 않고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란이 유일하게 쓰고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가 호르무즈 봉쇄라는 카드인데 네. 봉쇄되지 않았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자,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호르무즈 통제를 못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여기도 일단 자기들이 가용한 거 뭐 드론부터 여러 가지들 띄워가지고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대응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피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원점도 좀 때려보자. 본격적인 타격은 아니겠지만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대응이 일어난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지금 미국이 뭐 다시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대대적으로 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굉장히 기나긴 협상의 과정. 저희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 절대로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과정에서 결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수싸움인데 그것이 이제 교전 형태로 나타난 거고. 자, 문제는요.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력 활용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자, 이게 어느 선을 넘는 순간 다시 교전과 휴전 깨지고 교전과 확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 줄타기를 양측이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미군 구축함이 트럭스터함, 라팔 페랄타함, 메이슨함 이렇게 3척이고 미국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들인데 그러면 많은 구축함들 중에서도 이 3척을 투입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따로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일단 미국이 굉장히 좀 독특한 나라인 것이 주력 전투함이 전부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예, 이런 나라도 없죠. 그래서 이 3척이 모두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고요. 네. 자, 이 배를 보내는 거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연안 전투함, 뭐 LCS라고 부르는 뭐 함이라든가 기타 함정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 3척 보냈다는 거는 자, 스스로를 지키고 적의 공격 원점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구축함으로 전대를 만들어서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대 작전을 수상함 전대들이 작전을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통상적인 작전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아까도 뭐 우리 봤지만은 예. 뭐 소형 보트 뭐 아니면은 뭐 드론, 미사일, 뭐 심지어는 항공기 공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막으려면 이지스 구축함 아니고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을 보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란 여기 통제 너희는 막을 수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작전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주장을 보면 일단 이 교전 자체에 대해서도 상대방 이란이 먼저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이후에도 미 구축함 세척에는 아무 피해가 없지만 이란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요. 이제 참조할 만한 자료 같은 게 이제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그 X 같은 자료를 보면은 기사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쪽 중부사령부 쪽 발언 보면은 좀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정이라든가 뭐 드론 공격 같은 걸 했겠습니다만 미국이 조금 더 이제 훨씬 더 이란보다 성능이 우수한 어떤 구축함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이제 격퇴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요번에 이제 공격한 것이 캐슘섬이라는 것이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슘섬은 우리 지도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라라크 섬과 함께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제 톨게이트이기도 하면서요. 캐슘섬 같은 경우 지하에 이제 천연 동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 이란 해군이 자랑하는 어떤 고속정들이 이렇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미국이 공습을 해서 이제 이쪽 지역을 좀 타격을 줬다는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제 나포 작전과 할 때 하는 고속정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거기에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타격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반다르 아바스 같은 항구 같은 경우는 무역 항이면서도 이제 해군의 거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습함으로써 이제 뭐 이란 측이 이제 자세한 피해 결과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란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자신들이 어떤 페르시아만에서 자신들이 어떤 뭐 통행료를 걷는다거나 납포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작전을 좀 미국도 이제 감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해주신 그 캐슘 항구 그리고 외신 기자에 따르면 반다르 아바스도 공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역적인 특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양국 의원님? 뭐 일단은 여기가 예. 뭐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이란 남부 그 경제와 해상 교통의 거의 상징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때린다는 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휴전 이후에 예. 새롭게 한 것은 결국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맥락과도 일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를 통제한다라고 이란이 주장하는 그 핵심 지역인데 예. 여기 우리가 마음먹고 때리면은 충분히 때릴 수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란 너희가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삼으려고 그래? 그럼 너희가 그 지렛대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같이 공격받고 그야말로 너희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제 다 망가져 있는데 그것까지 다 무너져 내릴 거야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전이 벌어지니까 얼핏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휴전이라고 했는데 어쩐지 휴전이 좌초되는 건가 위기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휴전은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쩐 휴전이 끝난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좀 부담이 있겠죠. 예, 이게 뭐 전쟁이 재개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또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당 부분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이제 깨지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예. 확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좀 테스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축함이 세 척이 갔는데 이란 측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염려를 했던 것이 뭐 이란 내륙에 있는 곳에서도 뭐 미사일 같은 것이 날라오면 뭐 그 여기 뭐 킬존이라 해가지고 여기 예. 되게 완전히 상당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고비를 넘긴 거죠. 미국 측에서도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은 이제 투트랙 작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협상도 진행하면서도 아직 뭐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제 재개하진 않았습니다. 거의 사실상 그것에 해당하는 작전 같은 것들 작전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이란에게 계속해서 이제 압박감을 주면서 협상으로 나오도록 계속 유도하는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당 부분 전 세계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보여줌으로써 이란이 확실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뭐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이라는 것도 이제 출범시키고 하면서 뭐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생각보다는 별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투트랙이라는 말을 몇 달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국 위원님께 그냥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하려는 목적과 사실은 때릴 생각 없는 것, 이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때릴 생각이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안 때리면 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막 얘기하는 게 뭐 한쪽은 무슨 휴전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한쪽은 때리고 있고 보면은 야, 이 사람이 광인이 아닌가 왜 얘기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의도된 매드맨 스트래티지, 그 실제로 계산된 이중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쪽으로 휴전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가장 큰 공포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피하고 싶은 가장 큰 공포는 호르무즈가 정말 완전히 봉쇄돼 버리는 상황. 뭐 지금도 뭐 봉쇄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통항이 크게 방해되는 수준인 거고, 근데 정말 완전히 봉쇄되고 심지어 걸프 지역 전역이 전쟁이 되는 상황. 자, 이거는 제일 피하고 싶은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되면은 금융시장, 에너지시장 뭐 다 무너지는 거고 동맹국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한편으로 강하게 보내야 되는데, 자, 또 달리 또 이 군사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그냥 그대로 또 방관만 할 경우에 이 휴전의 선을 차츰차츰 넘어오는 이런 행동들을 방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이것도 대응하지 못하네. 저기 통제력 없는 나라네. 그렇게 되면 되려 협상에는 더 안 좋은 국면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때리고 상대방에게 이 굴복하게 할 거냐. 이 선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부 이란 전문가들 분 보면은 이란이 절대 협상에 나설 리가 없다. 이란은 원래 그런 마인드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일부 그게 과거 맥락이라면 그 얘기가 맞긴 한데, 자, 경제적으로 봉쇄가 돼서 심지어 이 독재자들이 자기 돈을 못 쓰는 상황. 그러면요. 밑에 거의 그 밑에 있는 군대들이 사병과 같이 움직이는 이 군대들은요. 돈 안 주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렇게 막혀가지고 해서 월급들 제대로 못 주는 게 자, 처음 한 달은 참을 수 있어요. 2달, 3달, 4달이 지속되죠. 그럼 저 체제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가면서 그래서 이 최근에 트럼프의 이 경제 압박이 통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란에 협상안을 보냈고 48시간 안에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과연 오늘 안에 답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답변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답변을 못 내놓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이란이 계속 분열되어 있어서 통일된 제안, 답변 같은 걸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조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내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모스타바와 또 뭐 이렇게 면담을 2시간 반 동안 또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협상을 반대하는 초강경 성향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만 이제 독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만 만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모스타바가 일단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대화를 나눌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약간 이란 쪽에서도 혁명수비대의 어떤 반발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협상파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이번에 어떤 행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스타바가 결정만 내리면 아마도 이제 협상으로 가는 어떤 이제 그런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소식까지도 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중에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오늘 시한을 맞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48시간에 맞춰가지고 해서 뭔가를 답을 내놓고 곧바로 움직이면요. 야, 이거 항복했다, 졌다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한을 살짝 어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어겨지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최종적인 서명이나 뭐 이게 될 거냐? 또 그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검토하고 있다. 뭐 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48시간 이전에 보내야겠죠. 혹은 수용을 하더라도 조건부로 수용을 한다. 아니면 사실은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중재국을 통해서 이제 또 수정안을 다시 보낸다거나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뭐 이란은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란의 모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전면전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란 이번에 구축함 보낸 게 도발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면 그냥 원래 지나갈 수 있는데 배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 맥락상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니까 그 원점을 완전 싹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 앞으로도 이렇게 할래.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국을 통해서 수정안에 보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줘야 된다. 뭐 어쩜 답변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란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당장 못 보내는 이 안 안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거슬려 하는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해상 역봉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특히나 이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거는 저는 혁명 수비대는 개의치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금줄이 이제 차단되는 것이 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어떤 미국과의 이 답변을 또 이렇게 칼같이 내기보다는 또 이란이 원하는 건 핵 문제는 가능하면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양해각서에 핵 문제도 이제 포함돼 있다 상당한 미국 측이 유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 측은 그러니까 좀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도 핵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또 안 나가면은 미국이 계속 핵상 역봉쇄를 하면 자신들이 자금줄이 차단되면은 혁명 수비대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우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이 문제를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48시간 이번에 내지 않는다면 또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도 한번 기다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오래 기다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양국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란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아까 뭐 경제적인 얘기는 우리가 조금 했지만 뭐 발사대가 몇 % 정도 잔존해 있다. 뭐 CIA에 따르면 몇 달 버틸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은 있는데 또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얼마 전에도 이미 거의 끝났다는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뭐 그거를 사실은 제가 뭐 정확한 수치라 이걸 낼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란이 소모를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최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양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썼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쓴 것도 있고 파괴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몇 개가 남아 있냐 과연. 근데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거는 1,000여 기 이상 거의 2,000여 기 정도까지도 2,000에서 3,000까지도 가능하고요. 최대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미사일 재고도 아마 뭐 1,000발 정도보다는 조금 좀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재고들이 이것도 관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부품이나 이런 것들 점검도 하고 그래야 제대로 발사 상태가 되는데 예. 잔존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얼만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과 상태나 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럼 이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과 이런 것들 다시 지금 한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정비할 거 재정비도 하고 뭔가 갈아 끼울 게 있으면 컴포넌트 갈아 끼울 게 있으면 갈아 끼워 넣어야 되고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자 이제 이거 어떻게 어디서 조절할 거냐. 놀랍게도 이러한 놀랍지도 않죠. 이러한 부품들 상당 부분이 사실 중국에서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뭐 이렇게 이란으로 들어가는 선박과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선박들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도 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려 남아 있는 것을 갖고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판을 이란은 그 공급망을 재가동하려고 할 거고요. 미국이 그걸 얼만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결국 나머지 전쟁과 전쟁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쌓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것을 얼만큼 잘 관리하고 쓸 수 있는 상태로 두냐가 뭐 사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가서 맨날 조이고 닦고 하는 것 예. 자체가 평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를 두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란이 얼만큼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사실은 회의적이라는 거죠. 네. 앞서 두 분께서 이란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결국에는 이란의 이 자금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란이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원유를 팔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네. 나왔는데 어떤 판매 방식으로 이렇게 원유를 팔아온 건가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보통 이제 요령 선단, 그림자 선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신들이 이제 이란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가는 게 목적지긴 합니다만, 자신 이제 이란이 배라는 걸 숨기고 이제 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싱가포르 근처 이제 해상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온 유조선과 다른 유조선이 있으면 이제 바꿔 배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실어서 중국의 작은 이제 중소 정유소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까지 석유를 수출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북한식 밀수 방식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이고요. 뭐 북한과 이란은 워낙에 이제 친한 뭐 깐부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의 미사일 기술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넘어온 기술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핵까지도 지금 뭐 가능한 상태지만 이제 이란은 핵까지 가는 단계에서 지금 미국한테 지금 덜미가 잡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식 어떤 미국의 공통적으로 반미국 가면서 미국으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국가들끼리 어떤 이런 판매 방식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란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 중국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란이 필요한 부품을 또 중국으로부터 사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실은 아마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기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통제, 금융 제재, 그다음에 해운, 뭐 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 이란과 협력하게 될 경우에는 자, 또 엄청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특히 지금 이 국면에서 되려 지금 원래 전쟁 초기에도 얘기한 게 뭡니까? 중국 너희가 와서 이 호르무즈 뚫고 지켜라. 너희 여기서 어쨌거나 기름 많이 수입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자, 그 너희 괜히 중국 편을 쓰지 말고 이번에 와서 정말 이 해협 개방하는 걸 도와라. 아마 이런 메시지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더 협상 전에 더 압박하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중국 유조선도 지금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공격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란이 중국을 공격하기 되게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전쟁의 흐름 속에 특히 지금 이란처럼 지휘 통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중국이고 뭐고 지나가는 배는 무조건 공격한다로 한 지역에서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 뭐 혹은 뭐 좀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뭐 야, 이거 혹시 미국이 한 거 아니야? 그런 의견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그게 뭐 회색지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라면 그런 공작을 한번 준비도 할 것도 같습니다. 이란과 그 중국을 이간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러려면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게 굉장히 잘 수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중국을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더욱더 분리시키고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김덕일 위원께서는 이 공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중국 선박에 대한 공격. 이게 중국이 자신들이 이제 중국 선박이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표식 장치 같은 거 했는데도 공격을 받았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제
이러한 얼마 전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제 베이징에 방문해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했었죠. 왕이 외교부 장관 만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얘기했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외교부가 따로 놀고요. 예. 혁명수비대가 이제 따로 논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가 이게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는 또 외교부대로 따로 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것이 그러니까 외교부가 아무리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혁명수비대, 특히나 혁명수비대도 테헤란 중앙에 있는 혁명수비대와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현장에 있는 혁명수비대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이란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게 우리는 혁명수비대 지휘 조직을 31개로 쪼개어 놔서 지방 분권형으로 쪼개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이 무너져도 다른 지역은 계속 살아난다. 그걸 자랑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중앙의 통제 없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서 만약에 뭐 항의를 하거나 얘기를 해도 이것이 전혀 혁명수비를 다른 세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란의 자신들은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고도의 뭐 역할 분담이라 하는 저는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이란 내부 체제에 지금 상당한 좀 혼선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를테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외교부가 항상 수습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명수비대와 또 외교부가 따로 놀고 있고 혁명수비대도 중앙과 지방 간에 지금 현재 제대로 된 명령 체계가 운용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이 그럼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막 예를 들면 페르시안 걸프 해협청 신설한다 그런 걸로만 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뭐 끝날 무렵에도 혹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자신들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이제 핵보다도 이게 더 돈이 된다는 걸 이제 눈에 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건 이제 지금 돈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기관도 설립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우리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 실효적으로 우리가 이걸 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만 이것도 그럼 중앙이랑 또 혁명수비대랑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이거는 있는 이걸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제 추진했던 사람은 최고 국가안보위 사무총장인 졸 가드라는 사람이고요. 초강경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이제 돈까지 들어왔으니까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지금 협상이라든가 지금 현재 전쟁 기간 중에 어떤 자신들이 어떤 카드로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뭐 종전이 된다거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저는 이거 국제사회의 어떤 도전에 직면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움직임은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행의 자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주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란이 당분간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뭐 미국의 어떤 좀 맞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뭐 주권이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거고요. 이것은 오히려 이란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 통제권, 지휘권을 둘러싼 이란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란 대통령도 지금 모스타바 면담했다 뭐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외부상으로는 모스타바가 통제하고 있는 모습 이거는 자 결국은 이러쿵 저러쿵 해도 혁명수비대 쪽에 이 강경파 라인이 국가의 방향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해협청이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이거 아닙니까? 여기 멀쩡하게 이렇게 공도가에서 막 차 다니고 있는데 지금 막은 다음에 통행료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란 나라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엄청나게 좋아해요. 내부에서는 야 이거 저항, 우리 주권의 상징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 자, 이 수준의 논의를 이란이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이게 미국이 받아들일 리도 없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이란이 이걸 자꾸 주장하고 나온다면요. 이건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물론 현재 모습은 지금 미국과 이 유럽 국가들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도 안 하고 전쟁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이런 사태 만들어 놓고 예. 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건 유럽이나 나토들의 참여가 없긴 한데 이게 상황 지속되면은 결국 유럽과 나토 쪽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우리나 뭐 일본 같은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이란을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인데 그런 자살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막을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동 전쟁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